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코스피 지수 0.5%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1.8%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시장은 결국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36%, 그리고 S&P 500 지수도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1.36%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1.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였던 모습.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0.5%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1%에 좀 못 미쳐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어쨌든 지켜야 될 2400선을 지켰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 좀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IT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면요, 이제 정말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판매가 결국은 시장에 연말 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좌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또 긴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하루는 매파적인 발언이었다가 또 하루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발언이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결국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박스권 하단부는 어느 정도 한 차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요, 내일 이제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어쨌든 0.5%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좀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과연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 또한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만 좀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주목을 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발표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면 봉쇄 가능성까지는 낮다, 이런 점들은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소비 시즌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소비가 증가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이마트가 세일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온 오프라인 통해서
연말까지 세일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소비가 좀 폭발을 하면서 또 국내 좀 경기에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뭐 철강주, 조선업, 반도체 관련주, 철강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제 또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철강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그동안 너무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과도한 저평가에 놓여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세아제강이라든가 뭐 그러다 보니까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뭐 고려제강, 뭐 한일청강, 영풍 뭐 이런 주로 좀 중소형 철강 기업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시장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세아제강 지주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정말 절대 저평가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4만원대가 나오고요. 주당 자산가치는 20만원대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18만원이거든요.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전고점이 있잖아요. 전고점이 20만원대인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을 좀 봐야 돼요. 시장이 분명히 힘들었어요. 시장이 힘들었는데 신고가를 이렇게 냈던 종목들을요 찾아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또 쌍봉을 만드는 구간,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가운데서 힘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굴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세아제강지주 같은 기업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17만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20만원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터주들을 좀 보고 싶어요. 엔터주들. SN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늘도 무려 4%대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국면이 접어들고 콘서트라던가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본격적인 엔터 업종의 실적은요 내년도에 대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업종 충분히 내년도에는 좀 실적이 이제 호전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N 같은 경우 보면은 9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뭐 어느덧 또 박스권 상단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좀 강력하게 뚫어버린다면은 충분히 9만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JY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JYP 같이 이제 4월달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달에 또 거의 쌍봉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어쨌든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힘이 강한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좀 답답한 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한 건 못 오르는 기업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근데 못 오르는 기업은 뭐 실적이 안 좋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못 오르는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뭐 매일매일 유튜브를 보시고 매일매일 좀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강한 종목들을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상당히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못 오른 기업들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기아 같은 경우 오늘은 또 1%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분명 바닥권에서 모아갈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앞서서 언급드렸던 추세가 좋은 기업들을 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